가을 단풍과 함께 떠나보는 최고의 순례길, 설악산, 봉정암. 두 번째로 가보는 이번 순례길은 영시암과 오세암 그리고 봉정암, 구곡담 계곡으로 내려오는 23km 11시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인제군 용대리에 있는 백담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백담사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며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아침 6시 첫 차를 타려고 5시 40분에 도착하였지만 벌써 많은 분들이 먼저 도착하여 5번째 버스에 탑승하여 6시 20분에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산시는 더 많은 인파가 동시간대에 몰리면서 오후 4시 이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셔틀버스 6대가 계속 운행하여도 1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가을 단풍철은 주말보다 평일에 오시면 좀 더 여유로운 산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6시 40분 백담사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영실천의 수많은 돌탑이 반깁니다. 여름 큰 비에 실려갔을 법도 한데 또 저렇게 많은 소원탑이 있으니 아마 그분들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으리라 믿어봅니다. 지금부터 해발 1244m,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봉정암을 가기 위한 들머리인 백담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영시암까지 4km,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계곡을 따라 걷기 때문에 그리 지루한 줄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봉정암을 오르게 되는 이유는 봉정암은 3번은 들러야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난 7월에 다녀와서 올린 영상이 과분하리만큼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으로 봐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오늘 두 번째 순례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녀올 코스는 지난 코스와 다르게 오세암 코스를 이용하여 봉정암 불사리탑을 친견하겠습니다.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아름다운 단풍들을 마음껏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도 하나 찍어주세요. 수렴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가을을 알리는 아름다운 단풍들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덧 영시암에 다다랐습니다. 영시암은 대부분 첫 번째 쉼터가 되며 숙종주의 김창훈님이 세웠으며 굳은 맹세라 뜻이 있습니다. 처음 세워졌을 때는 유학자의 앙자였으나 1751년에 설정스님이 복원하여 지금의 사찰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시암을 둘러보고 한숨 돌린 후 데크 계단을 오르면 삼거리 이정표가 있습니다. 아, 전화가 또 있더라고. 바다가 오세하면 오세야. 대청봉 방향과 오세암 방향으로 저는 오세암 방향으로 길을 잡았으며 오세암까지는 2.5km,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먼저 아름다운 단풍이 반겨줍니다. 오세암으로 가는 길은 작은 계곡을 따라 길이 이어집니다. 오세암으로 오르는 길의 단풍은 화려하지 않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단풍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암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오르막 능선에서 내설하게 천하비경을 볼 수 있는 만경대로 오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10분 정도 오르면 만경대에 다다르게 됩니다. 만경대에서 바라보는 내설하게 비경은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공룡능선과 용화장성, 그리고 내설악 계곡의 천왕문까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깊고 깊은 첩첩산중이란 표현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천하절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멀리 오세암도 보입니다. 내설악 계곡에 웅장한 천왕문이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경대에서 내설악의 비경을 만끽하고 오세암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내설악의 깊은 곳에 오세암이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로움이 있을 것 같은 오세암은 이름 그대로 5살 아이와 관련이 있는 암자입니다.
오세암은 643년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창건하였으며 처음 창건 당시 이름은 관음암이었습니다. 1643년 설정스님이 중건한 이후 오세암이라 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정채봉님의 오세암이라는 동화로 유명해진 관음영엄설화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세암은 학자이자 불교 승려이신 김시숙님과 보우스님 그리고 만해 한용운님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암자입니다. 오세암의 모태가 된 동자를 모신 동자전입니다. 오세암을 뒤로 하고 봉정암으로 가는 오름길에서 30m 정도 오르면 마등면과 봉정암 삼거리를 만나며 여기서 봉정암 방향인 우측으로 가야 합니다. 봉정암까지의 거리는 4km, 3시간 이상은 더 가야 합니다. 이 길은 내설악의 가운데 길이므로 마치 12개를 넘어가듯 대략 크고 작은 고개를 5개 정도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진정한 순례길인 것 같습니다. 가는 길마다 보여주는 아름다운 단풍과 시원한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또한 간간히 나무 사이로 보여주는 공룡능선과 용화장성의 기암들을 위안 삼아 오르고 내림의 길을 무아지경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봉정암의 마지막 오름길에 용화장성과 공룡능선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명성 그대로 풍경이 장관입니다. 모두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불사리탑을 보기 위한 마지막 오름 구간인데 매우 급경사입니다. 젖 먹든 힘까지 보태어 올라가 봅니다. 봉정암에 다다르니 먼저 거대한 바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새벽 용대리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한 지 7시간 만에 봉정암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진 않지만 매우 감격적입니다. 불사리탑 뒤편에 위치한 내설악 전망대에서는
저마다 사진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공룡 능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멋있게. 귀엽게. 그리고 가까이에서 말없이 서 있는 곰바위가 있으며 공룡 능선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용화장성이 마주보며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정암은 자장일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이듬해인 서기 644년에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자장이 불사리를 나누어 일부분을 금강산에 봉안하려고 둘러보았으나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던 어느 날 오색빛 속에 나타난 봉황을 만나게 되었다. 자장이 보니 부처님 모습처럼 생긴 바위였고 봉황이 사라진 자리는 부처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리하여 자장은 여기에 탑을 세우고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사리를 봉안하게 되었다 한다. 봉황이 부처님 이마를 알려주었으니 봉황봉, 이마 정자를 사용하여 봉정암이라 하였다. 봉황이 앉았다는 설이 있는 봉황바위이며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윤장대는 경전은 몰라도 윤장대를 지극정성으로 한 번 돌리면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경을 한 번 받아 읽고 외운 공덕이 있으니 세 바퀴만 돌려도 까막눈의 중생이 지혜를 가진 자보다 더 많은 책을 읽은 공덕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윤장대를 돌리고 있는 저분은 많은 공덕을 얻어서 아마도 도가 터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먼 거리를 올라오신 분들이 잠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장 이후 다시 20년이 흐른 후 문무왕 17년에 언효대사가 이곳에 암자를 새로 지었다. 이어 1188년에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이 참배하여 중건하였다. 이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무려 7차례 중건이 이어졌고 특히 6.25 전쟁 때 탑만 남았던 것을 1960년과 1985년 2차례 중건을 통하여 정멸보궁과 산신각 등을 당호를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멸보궁에서는 신도들의 축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불내보탑 가기 전에 산신각이 소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신각을 지나 4시간의 기나긴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지인 불내사리보탑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내사리보탑은 사찰 서쪽의 절벽 안반 위에 세워져 있으며 참배객이 언제나 예불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 예배 공간입니다. 특히 봉정암 사리보탑은 영험이 있어 3번을 칭견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영험한 암자입니다. 봉정암을 찾는 이유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칭견하기 위하여 사리탑을 찾는다. 보통은 정멸보궁 정각 뒤에 사리탑이 있기 마련인데 봉정암은 공간상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바라볼 수 있는 구조란 점이 특징이다야. 이 사리탑은 원래는 산신각 옆 바위에 세웠다고 하다. 그 후 어느 때인지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고 원래 자리의 바위에는 석가사리탑이라는 각자가 남아있다. 봉정암의 사리는 부처님의 뇌사리라고 하며 그래서 봉안한 5층 석탑은 불뇌보탑 또는 불뇌사리보탑으로 불린다. 그러니 부처님의 뇌를 칭견하는 순례인 셈이다. 상륜부도 석재인데 원불형 보주로 탑을 마무리하였다. 이래저래 특이한 탑이 모습이다야. 탑은 신라 양식을 한 고려시대 작품이란 평가다. 안반 위에 세운 만큼 기단석은 생략되었다 때문에 안반 위에 탑을 심어 놓은 형상이다야. 날씬하게 치솟은 석탑은 위로 올라가면서 어깨석이 일정한 비례로 줄어든 모습이다야. 기단부가 없는 대신 안반에 연꽃 문양을 새겨서 자연스레 연꽃 잎 위에 부처님을 모신 형상이 되었다. 그런 연유에서일까 어떤 이는 이 절에 반에 머물다 왕쾌가 어렵다던 질병을 치유했다는 사람도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뇌보탑을 칭견하고 수렴동 대피소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해탈고개를 10분 정도 내려오면 사자바위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잠시 여기를 들러서 설악산의 기암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봉전교에서 바라보는 비경에 잠시 취해봅니다. 여기 거대한 고목이 쓰러져도 기꺼이 등산객과 신도님께 길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3시간 이상 더 걸어가야 하므로 모두들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폭포를 배경으로 잘 어울리는 용화장성의 아름다움에 피로를 잊고 바라보게 됩니다. 쌍용폭포는 2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망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폭포는 대장부처럼 힘차게 흘러내리는 난폭이라고 하며 왼쪽의 폭포는 여인의 치맛자락에 떨어지는 듯 하다고 하여 여폭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2개의 폭포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폭포를 명자폭포라 하고 다음 폭포를 손자로서 명손폭포라고 한다. 이렇듯 봉정암에서 백담사까지 10.6km, 4시간을 걸어서 내려가야 하는 긴 여정에 구담곡 계곡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물소리와 폭포들, 고개를 들어보면 용화장성의 기암들,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단풍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스틱 소리를 노래 삼아서 힘든 걸 잊고 무한정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2번째로 봉정암 순례길을 마무리하면서 만해 한용우님이 오세암에서의 상가의 새벽이란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구름과 물이 있으니 이웃할만하고 보리도 잊었거니 하물며 인건가 저자거리는 멀어 송차로 약을 대신하고 산이 깊어 고기와 새 어쩌다가 사람을 구경해 아무 일이 없으니 참다운 고요하니요 처음 매세를 어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이거니 비 와도 끄덕없는 파초와 같다면 난들 티끌 속 달려가서 꺼릴 것이 있겠는가.
이제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